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바람 복덕바입니다. 이제는 쏠림 현상은 완전히 해소가 된 분위기. 무슨 말이냐? 무조건 앞뒤 가리지 않고 뛰어들었던 이상과열 현상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시국이 보통 시국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상반기 부동산 쪽으로 흘러들어왔던 자금이 그만큼 엄청난 규모로 아무 제재 없이 흘러들어갈 수가 있었죠. 대출이 상당히 든든한 뒷배가 되어 주었기 때문인데, 근데 이게 뒷배가 아니라 완전 뒤통수야. 그렇게 몽골의 고원을 가로지르던 말달리기는 그냥 말에서 바로 떨어지게 생겼어. 그 정도로 전 국민의 절반 정도가 자금을 부동산 쪽으로 옮기려다가 결국 빚은 천문학적으로 증가, 전 분기 말 대비 14조 3천억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붐을 부채로 메꿔놨기 때문에 당연히 자산은 부실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제사 부동산 분위기가 쎄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잠시 지난달 멈칫했던 추세가 이게 그냥 거기서 스탑이 될 줄 알았는데, 어제 한국은행 가계 신용 통계는 여전히 그렇게 가계부채가 제갈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부채의 끝은 어딘가 굉장히 씁쓸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는 궤적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도 분양시장은 상반기에 엄청나게 몸짓을 불렸던 가격 그대로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11월 서울 분양에 나섰던 도봉 금호올림 당첨자 발표를 했어요. 당첨 가점이 상당히 계약률을 위태위태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애매한 점수대로 빨래 널듯이 걸려 있는데, 최저 가점이 84C에서 27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분양 불패라는 소리를 들었던 서울 분양에 구멍이 나기 시작하면서 계약률이 처참하게 깨지는 단지들이 속출, 그냥 무순히 선착순으로 돌리는 분위기가 이젠 확실히 서울 분양에서도 이런 기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정말 노멀한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는 것은 바로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환경이 완전히 하락 추세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무리해서 진입해서 들어간들 그렇게 때려넣은 고분양가를 뺄 수 있는 시세 차익은 불가능해졌다. 이게 가장 큰 이유죠. 위험을 감수하고 몰빵할 수 있는 건 이후 그만큼 주변 시세가 쭉쭉 올라가줘야 서울 신축이라는 프리미엄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시세 차익이라는 스프링이 고장이 나버렸으니까 고분양가는 말 그대로 미친 분양가가 되는 건데, 이후 수분양자에게 고스란히 가격에 대한 부담을 전가시키기 시작하죠. 누가 이 고금리 시대에 그렇게 살떨리는 분양가에 진입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부동산 프리미엄 대로망의 시대는 끝이 난 건데, 이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분양시장에 확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분위기 파악 잘 안 되는 분들이 찔러나 본다는 생각에 통장 뒤밀었다가 덜컥 당첨이 되어버리고, 그제서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그냥 바로 계약서 찢어버리는 건데, 이거 계약서 찢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통장까지 날아가 버리는 게 문제죠. 하기야 요새 청약 통장 가지고 있는 것도 부담일 수 있는데, 이참에 그냥 찢어버리자고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아니겠지. 아무튼 최저 가점 27점이 나왔다는 건 계약률에 빨간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최고 가점도 58점에 그쳤습니다. 그만큼 통장을 아꼈던 분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여기 경쟁률도 그리 높지 않았어요. 평균 경쟁률이 5.6대 1. 당연히 그 이유는 33평 분양가가 8억 8천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냥 9억이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일단 소규모 단지, 입지도 선호도 면에서 그리 높지를 않으니까 당연히 9억에 가까운 분양가 부담일 수밖에 없고요. 주변 시세를 보시면 도봉 레미안 30평대가 7억 5천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확실히 요즘 분양 트렌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죠. 거의 1억 넘게 차이가 나버리니까 이거 볼 것도 없는 거지. 무주택자 입장에서 엄청난 자금 압박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도봉구 시세가 심상치가 않죠. 대부분
30% 이상이 빠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변 시세 상황이 이렇게 비상하게 돌아가니까 아무리 신축이라 해도 경쟁력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큰 무리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당첨 가점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종 계약률 여기 한번 살펴봐야 할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제적 문제, 바로 힐스테이트 2편 세상 문정도 당첨자 발표를 했습니다. 당첨 가점을 보면 일단 소형 평수에서 4구A가 64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점은 5구B에서 79점이 나왔어요. 정말 도봉 금호올림과는 가점 컷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듯 보이죠. 그 정도로 엄청난 내공을 가진 통장들이 날아들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당첨 관역을 뚫은 건데, 가점 79점은 만점 84점과 비교해 볼 때 불과 5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 엄청난 점수죠. 6인 가구가 15년간 무주택자로 살아야 가슴에 자랑스럽게 달 수 있는 훈장이야. 그만큼 엄청난 인내가 만들어낸 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힐스테이트 2편 세상 문정, 소형 평수는 계약률이 빵꾸가 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아주 단단한 점수대로 뭉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평대로 가보면 74C에서 69점이 나왔고요. 74F에서는 75점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뭐 당첨 가점이 어마무시하네요. 당연히 소형 평수보다 가점이 조금이라도 높을 수밖에 없는 건 일단 강남 3구에 속하는 송파구라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입지가 비교적 좋은 곳들은 84제곱은 가격대가 더 높게 치솟을 가능성 높고, 차라리 74 쪽으로 틀어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조합원들이 84는 다 가지고 간 건데요. 그런데 여기가 조합원들이 대부분 고층, 로열층을 가지고 가서 소형은 뭐 일반 분양이 골고루 배치가 돼 있었는데 74제곱은 대부분 저층에 깔려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상당히 이후에 핸디캡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주변 시세를 보시면 문정 레미안 30평대가 13억 7천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쟁률이 152대 1이 나올 정도로 상당한 관심을 불러 모을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분양가가 25평 8억 8천 정도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평수 차이를 감안하자면 대략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2억 5천 정도 싼데, 근데 이거 지금 이 시세가 그대로 가리라는 보장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요새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게 나오는 추세보단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이 선 건데요. 최근 뭐 송파구 아파트도 파크리오 같은 경우는 6억이 떨어지는, 어마무시하죠. 6억. 24% 하락 추세를 기점으로 잠실 엘리트,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도 강세에서 확실한 약세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당장 지금 당첨되신 분들이 여러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확실한 건 기대만큼의 프리미엄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내놓을 수가 있어요. 주변 시세가 갈수록 아쿠아일로를 걷게 된다면 심플하게 말해서 반토막으로 가는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결코 강남 3구 아파트가 확실한 경쟁력을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와 그렇지 않은 아파트들 사이의 격차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가격 부담의 체감도를 느낄 수밖에 없게 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힐스테이트 2편 세상 문정이 이렇게 고가점자들이 몰린 것도 분상제 적용 단지였다는 점도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물려있는 경기권은 명암이 더욱 엇갈리는 걸 볼 수가 있죠. 바로 파주 운정 신도시 우미린더 센텀, 역시나 뭐 경쟁률 수치가 엄청나게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70명 모집에 18,494명이 지원을 했어요. 지금 경기권 아파트들도 서울 신축 분양가를 그대로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냥 가격 태그에 손만 닿아도 딜 것 같아요. 얼마나 펄펄 끓고 있는지 가까이 가기에도 부담 100배, 부담 100배. 근데 분상제가 적용이 되는 신축들은 그래도 지금 민간 분양 아파트가 내놓은 가격과는 차별성이 있기는 합니다. 당첨 가점을 보면 역시 최저가 64점, 그리고 최고는 74점 나왔죠. 84국평에서도 또 파주에서 이 정도로 높은 점수가 나왔다는 건 역시 내년에 개통이 될 GTX A 역세권 단지라는 점이, 이게 정말 무시 못하는 통장에 폭격을 하게 만든 좌표였던 것 같고요. 결국에는 엄청난 고점의 점수들이 날아들었습니다. 34평 분양가가 5억 4천 정도, 경기권도 뭐 요즘 9평이 12억에
육박하는 것에 비해서 그래도 납득이 가는 분양가인데 당연히 뭐 경쟁률이 108대 1을 찍어버린 곳이 됐고요. 주변 시세 보시면 운정 아이파크 30평대가 7억 1천만 원 선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이렇게 낮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정상인데 요즘은 뭐 확 이걸 뭐 뒤집어 버리니까 정말 속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진입하는 데 드는 초기 비용 감안하자면 얼마나 본인 자금을 세이브해 놓았느냐에 따라서 고금리 문제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곳이 있었죠. 같은 운정 신도시 제일풍경치 A46블럭 42세대를 모집을 했었는데 여기도 10,000대를 넘겨버립니다. 15,000명이 지원을 했고요. 84A에서 2,300대 1에 육박하는 경쟁. 여기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곳이라서 5억 5천대 분양가, 평균 경쟁률 371대 1이 나왔습니다. 주변 시세를 보시면 운정 센트럴 프루지오가 6억 6천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좀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은 관계로 통장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도 GTX A 역세권이거든. 내년 호재가 있다는 건데 아무튼 다른 분상제 미적용 지역보단 나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경기권 아파트인데 의정부에서 거의 비슷한 날짜에 분양한 금호더 퍼스트, 여기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단지죠. 296명 모집에 396세대가 지원을 했습니다. 미달. 이렇게 같은 경기권이라도 분명한 호불호가 갈리죠. 당첨 가점도 최저가 27점, 최고가 52점. 가점에서도 뭐 확 차이가 벌어지는 건데 여기 분양가는 24평, 4억 3천 선이었습니다. 그러나 84제곱이 거의 6억대에 가깝죠. 주변 시세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 뭐 미달이 난 거예요. 게다가 의정부 GTX-C 개통이 언제가 될지 상당한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라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파주도 멀고 의정부도 멀어 보이기는 하지만 얼마나 광역교통이 빨리 깔리느냐의 차이,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여부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향후 주택시장은 이런 신축 프리미엄을 기대하기란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보도한 것처럼 전 세계 부동산 대박은 그 막을 서서히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이상 시장 자체가 거의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하방 압력을 받게 될 것이고, 특히 한국은 집주인의 추락, 이건 곧 집값의 추락을 의미하는 거겠죠. 전세보증금이 부채에 가려져서 그렇지 이것도 분명한 부채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슬쩍 비치는 실루엣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생각하는데 그냥 숫자로 떠있는 부채 액수라는 거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보증금 도합 157%. 우리는 최근에 모든 부분에서 금운동을 석권하고 있어. 이런 건 목에 안 걸어도 돼. 거부해야 하는데 그냥 1등 먹어버리네.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점이 가장 쎄한 부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의 약세는 엄청난 집값 하락세로 바뀌게 되는 지금 가장 큰 분기점에 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준비 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이제는 분양시장도 완전히 골로 갈 수 있는 분위기로 흘러가죠. 무턱대고 서울 분양에 몰표를 줬던 수요 거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기준으로 가격 대비 고금리를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역시 서울 상급지는 그래도 달리네. 이건 연말을 지나면서 내년 상반기 엄청난 집값 하락의 후폭풍이 한번 몰아치면 완전히 판도를 뒤집어 버리는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무리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